좀 제대로 강의를 들어야 돼요. 가구매를 하라고 하는데 한 상품에 500개를 시키는데 이걸 어떻게 시키냐면 하루에 100개 곱하기 5일을 해라. 3개 상품만 하면 1500개잖아요. 그런데 수강생이 30명이라고 칩시다. 적어도 한 3,000원 남을걸요? 돈이 얼마냐면 1억 3,500이에요. 1억 3,500. 오늘 할 이야기도 되게 많은데 마인드맵으로 이만큼 또 준비했습니다. 이만큼. 네이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죠. 요즘 다 쿠팡을 하니까. 그래도 네이버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항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네이버에 너무 소홀해지신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요번에 되게 개편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하고 오늘은 진짜로 딱 1시간만 8시까지 딱 1시간만 하고 끝낼 겁니다. 오늘은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그러면 쿠팡의 강점이 있는데 쿠팡의 강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뭐 많죠? 쿠팡의 강점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 가장 빠른 배송, 당일 배송, 그리고 새벽 배송 이런 것들도 되게 빠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켓컬리가 이게 사라져가죠. 쿠팡에 이제 새벽 배송이 없을 때는 이제 마켓컬리가 되게 잘 나갔죠. 이제 저도 이제 외국인들을 만나보고 나면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에게 자랑처럼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마켓컬리와 쿠팡. 야, 너 오늘 시키면 있잖아. 그 물건이 내일 새벽에 와. 쿠팡은 말이야. 오늘 시키면 그것도 내일 새벽에 와. 그런데 마켓컬리는 먹을 거를 이렇게 사는 거고 쿠팡은 생필품을 사면 돼. 너희 나라는 그런 거 안 되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장점이었고 마켓컬리는 식품이나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시작을 했다가 신선식품으로 했다가 이제 로켓프레시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이것도 점점 쿠팡의 잠식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켓컬리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자유로운 반품. 코스트코 리셀 관련해서 이제 영상 보여드렸다시피 그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코스트코는 이제 되게 깁니다. 그죠? 근데 쿠팡도 길어요. 이제 30일 정도를 주죠. 30일 정도. 그래서 반품이 되게 자유롭고 그 다음에 그 뭐지? 구독 서비스 뭐죠? 와우, 그렇지. 와우 회원. 그래, 좀 도와주세요. 잘 안 돼. 이제 와우 회원이 되면 그냥 반품이 그냥 이유 없이 반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품을 자유롭다 보니까 이제 패션 쪽, 이제 의류나 그 다음에 신발 이런 거 사이즈가 애매하다. 그럼 여러 개를 시켜요. 색상도 잘 모르겠다. 한 5개 시켜요. 5개 시킨 다음에 다 입어보고 나한테 핏이 맞는 거 딱 하나만 남기고 다 반품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판매자들이 굉장히 괴로운 이제 현실을 많이 맞이하죠. 지난 이제 그 리셀, 코스트코 리셀 때도 얘기했지만, 심지어는 이제 옷을 샀는데 화장품이 다 묻어 있고, 막 얼룩이 져 있고, 음식이 막 묻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입을 만큼 입고 세탁도 안 하고 그냥 반품해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악성 회원들도 많이 늘어나는 상태고, 어쨌든 소비자 입장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를 못 합니다. 소비자들도. 그 다음에 엄청난 수요와 트래픽, 그 다음에 롤링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청난 수요가 이제 쿠팡의 이런 장점들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길들여지면서 쿠팡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고정 고객들이 쌓이다 보니까,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셀링 파워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울러서 이제 판매자 입장으로 본다면 롤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롤링 시스템. 뭐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니까. 롤링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딱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 순위가 정확하게 이 광고 있는 이 칸을 빼놓고는 1등, 2등, 3등이 차례대로 순위대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변하지 않아요. 판매량이 이제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진 사람만 더 상위로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뒤로 처지는 그런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죠. 이 순위가 안 바뀝니다. 검색할 때마다. 그런데 쿠팡은 어떠냐?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다른 브라우저를 한번 펴볼게요. 털모자를 친다. 그러면 이 털모자의 페이지에 뜨는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달라요. 상품도 다르고. 이거는 또
똑같은 상품이긴 하지만 다른 색깔이 올라와 있죠. 이렇게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이게 바로 이제 롤링 시스템이라는 건데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클릭했던 이 쿠키를 수집하고 그 구매자의 구매 성향을 본 다음에 성별, 뭐 지역, 연령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 롤링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초보자들도 이 롤링 시스템 때문에 아무리 고인물들이 많이 있어도 내가 올리면 1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초보는 다 쿠팡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하기는 한 땀 한 땀 이렇게 키워서 올라가는 게 당장 눈앞에서는 힘들거든요. 근데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상위에 올라가서 머물러 있는 데까지 키우면 이게 이제 연금 수준에 이제 되는 건데 이 과정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초보자들은 이걸 버텨내지 못해요. 이 기간이 적어도 3개월, 6개월 걸리는데 이 기간을 못 버티다 보니까 전부 다 쿠팡에 머물러 있죠. 이 롤링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못 떠납니다. 못 떠나.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단점이 또 있죠. 우리 셀링 입장에. 첫 번째로는 이 돈 맥경화라는 게 있죠. 돈 맥경화. 만약에 나한테 1억이라는 자본이 있어서 이제 판매를 해보겠다 마음 먹었으면 쿠팡은 1억치를 다 매입해서 판 다음에 1억을 광고비하고 다 넣은 다음에 이게 돌아오는 회전율까지 하려면 곱하기 3이에요. 실질적으로 3입니다. 3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 사이에 또 매입도 해야 되고 또 유지비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간적으로 따지면 결과적으로 1억을 계속 매출을 내서 그걸 버텨내려면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네이버는 반대예요. 1억으로 시작을 해서 1억을 다 팔았으면 이게 빠른 정산이면 거의 그냥 실시간으로 며칠 안 돼서 돈이 이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배의 매출을 내고도 2억을 팔고도 현금 흐름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좋은 건데 이 트래픽이 여기에 다 빠지다 보니까 소비자도 여기에 다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롤링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이 긴 기간 3에서 6개월을 최소 버텨야 되는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다 쿠팡을 가는 거죠. 계속 빚이 많습니다. 셀링 잘 하시는 분들 계속 돈 빌리러 다녀요. 돈 빌리러 다녀요. 저희 제자분들도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계속 돈을 빌리러 갑니다. 그 다음에 많이 팔았는 건 좋은데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수익이 저하되죠. 뭐 스마트 스토어는 3.5%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합시다. 3.5%라고 한다면 쿠팡은 한 13%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이거하고 이거는 3.5%와 13%는 너무 괴리가 큽니다. 체감으로 한 10% 차이가 나잖아요. 10% 할인을 해서 파는 거랑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지막지한 광고비 경쟁도로 포화가 돼 있다. 지금 올해 겨울부터 시작했습니다. 미리미리 예고를 드렸는데 드디어 과도한 이 가구매 그다음에 트래픽 이 꼼수 강의들 때문에 지금 경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강의를 들었는데 좀 제대로 강의를 들어야 돼요. 이게 그 현실만 알려드릴게요. 현실만. 잠깐만 얘기할게요. 가구매를 하라고 하는데 500개를 시킨대요. 500개. 아,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진짜. 한 상품에 500개를 시키는데 이걸 어떻게 시키냐면 하루에 100개 곱하기 5일을 해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러면 500개잖아요? 근데 한 상품이잖아요? 3개 상품만 하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 1500개잖아요? 그런데 수강생이 3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계산해 봅시다. 1500개 곱하기 30명이면 45,000개가 됩니다. 그런데 택배비 기준으로 만약에 가구매를 자기가 하는 강사다. 45,000원에 적어도 한 3,000원 남을걸요? 여기에 곱하기 3,000원 남긴다 치면 돈이 얼마냐면 1억 3,500이에요. 1억 3,500. 이런 것들을 도와주지 마세요. 저희들 쪽에는 뭐 가구매 하더라도 한 5개, 뭐 10개, 뭐 이런 순이지 뭐 그렇게도 안 시켜요. 그냥 리뷰만 좀 제대로 해라라는 식이지. 그런데 판매에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100개, 500개씩 시키는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결국에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돈벌이 수단이에요. 가구매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상위에 올라가서 물론 로직상으로는 가능하죠. 판매 수가 있고 뭐 그만큼의 리뷰 수가 있고 하면
당연히 상위 노출을 갈 수가 있는데 상품이 똑바르냐 이거죠. 상품이 똑발라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건데 지키지도 못할 초보들을 데리고 그 상위에 찍어가지고 자기는 1억 3천, 2억씩 벌어가면서 이런 강의를 한다는 건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안 하고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좀 하고 하시면 좋겠다. 강의파리보다 좋은 가구매파리. 그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거기다가 뭐 카페 마케팅 한다고 또 연결해주고 상세 페이지 만든다고 또 업체 연결해주고 또 뭐 3PL 한다고 뭐 또 연결해주고 뭐 한다고 또 연결해주고 트래픽 업체 연결해주고 다 돈이잖아요. 그렇게 빨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아, 또 추가적으로 여기다 뭘 하냐? 이건 얘기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1억 3, 5억을 뜯겼잖아요. 그런데 자기 제품을 주겠다 라고 하면 이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 1만 원짜리 10% 마진이라고 하면 1,000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또 몇 개예요? 4만 5천 개인데 4만 5천 개에 곱하기 또 1,000 해보세요. 2억이 금방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또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제품을 주고 처음에는 바닥을 깔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가 또는 노마진으로 또는 적자가 나도 팔아야 리뷰 쌓인다. 리뷰 플러스 뭐 구매수 쌓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원래 이걸 예측을 했는데 올해 지금 쿠팡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저 가격에 어떻게 소싱을 했지? 라는 상품들이 널렸어요. 그거 다 이런 카테고리인 거죠. 가구매 치고 원가로 지금 막 팔고 있는 거야. 거기다 광고까지 때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걷어질 겁니다.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무지막지한 광고비와 무지막지한 강의파리로 인한 경쟁도 포화가 지금 올해 겨울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아울러 쿠팡의 광고는 매출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빨아먹는 구조로 알고리즘이 돌아갑니다. 악덕 알고리즘이죠. 예전엔 10%, 15% 했는데 25%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요. 물론 이건 관리를 안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관리를 하면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초보가 그냥 매출 최저가 돌리면 25%는 그냥 기본적으로 빨린다고 보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마진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올해 겨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적자 보고 아마 쿠팡을 아니면 온라인 사업을 접으시는 분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쿠팡에 대한 악덕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요와 이 롤링 시스템 이 두 개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다 쿠팡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도 다 쿠팡을 합니다. 이제 이게 문제란 거죠, 이게. 지금 댓글 좀 볼까요? 강의파리보다 좋은 가구매파리. 그 다음에 500개는 좀 심하네요라고 하는데 500개 시키더란 말이죠. 하루에 100개씩 5일씩 하라고, 5일씩. 일주일 하라고. 마진이 진짜 제가 다른 데 들은데 상품마다 100개는 기본이라. 마진이 안 나온 구조로 판매하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그 판매량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막 하죠. 그런데 이제 기쁜 소식이 조금 왔습니다. 네이버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네이버의 반격이.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세일이라는 거, 강세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보면, 강세일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이버에 보면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최근에 이제 11월 여성 의류 코트 패딩 관련해가지고 쿠폰을 이제 적용해준다. 근데 쿠폰 비용은 네이버 측이 진행을 한다. 공짜 쿠폰인 거죠. 대신에 최소 금액 7만 원 이상, 이때 3만 원, 이렇게 15% 쿠폰을 주겠다. 쿠팡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가끔
쿠폰을 자기들이 붙여준다는 게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쿠팡이 이제 새벽 배송을 하니까 마켓컬리가 아까 몰락을 했다는 그 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네이버에서 이제 도착 보장 서비스를 이제 만드는 거죠. 도착 보장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도착 보장 서비스가 잘 안 먹히죠, 지금. 그리고 네이밍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뭐 로켓처럼 이렇게 쫙 붙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도착 보장하니까 이게 언제 도착이야? 이게 좀 네이밍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도착 보장 마크가 있긴 한데 사람들의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지금 배송이라는 걸 이제 한답니다. 지금 배송. 그래서 지금 배송이라는 네이밍을 바꿨어요. 바꾸고 이거를 또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주문 1시간 뒤에 띵동. 그러니까 새벽 배송보다 빠르게 진짜 지금 배송을 한다는 얘기죠. 오늘 새벽 배송, 희망 배송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넷플릭스도 추가해가지고 쿠팡에는 그게 있죠. 쿠팡 이게 잘 생각이 안 나. 쿠팡에도 이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를 가져와서 월 4,900원에 멤버십 혜택을 적용해가지고 새벽 배송을 깨기 위해서 지금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배송에 1시간 뒤 배송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신설을 해서 지금 배송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카드를 꺼냈어요. 쿠팡 플레이인데 여기는 이제 넷플릭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좀 더 파급력이 있는 걸 가져왔죠. 그리고 넷플릭스 이외에 소카도 이제 출시해가지고 이 같은 서비스를 이제 더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점점점 네이버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제휴 서비스를 더 많이 가져올 수가 있는 게 사실은 네이버의 파워기도 하죠. 그래서 좀 더 많은 것들이 가져올 거예요. 기본 혜택은 이제 네이버 쇼핑 적립, 무료 배송, 요기요 무료 배달, 영화관 할인, 네이버 클라우딩, 그 다음에 넷플릭스, 웹툰, 티빙, 네이버 시리즈 한 가지를 콘텐츠 혜택으로 골라 사용하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가지고 쿠팡의 이제 구독 서비스를 와우 혜택을 이제 저격할 생각을 가지고 이제 네이버가 스타트 한 거죠. 그런데 이걸로만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져왔던 게 이건 이제 배송에 대한 이야기고 플러스 스토어라는 걸 이제 가져왔습니다. 플러스 스토어. 이 네이밍을 변경했다는 건 정말 그 큰 변화점을 시사하는 건데 변천사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변천사. 변천사를 보면 첫 번째로 이제 구입하는 입장에 구입 플랫폼이죠. 구입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전에는 2000년도에 쇼핑 에이전트 가격 비교라고 2000년도에 이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네이버는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가격 비교를 흩어져 있는 오픈마켓의 서비스를 뭉쳐가지고 내가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네이버 지식 쇼핑이라고 네이밍을 2003년도에 바꾸면서 이제 비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쇼핑을 해라. 이런 이미지로 또 탈바꿈을 하죠. 그리고 나서 지식이란 말도 검색이란 의미를 빼버리고 이제는 그냥 네이버에서 쇼핑하세요 라는 이미지로 15년도에 또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스토어를 요번에 개편을 했죠. 네이버 쇼핑도 물론 존재해요. 가격 비교도 존재하고 플러스 스토어도 둘 다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신규 서비스를 런칭을 했다는데 의의가 깊습니다. 그런데 판매 플랫폼도 어떨까? 2000년도에 에이전트로 시작을 했던 건데 판매 플랫폼은 샵N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샵N. 그러다가 스토어팜, 뭔가 파밍 한다는 그런 느낌이죠. 농사 지어라 그런 느낌인데 스토어팜으로 2014년도에 개설을 하고 이때 이제 신사임당님 비롯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온라인 셀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2018년도로 네이밍을 바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고. 어쨌든 플러스 스토어라는 게 이번에 새로 생겼다. 11월 달에. 그래서 네이밍을 변경했다는 것은 사실은 슬로건을 바꾸고 정책을 바꿨다는 거기 때문에 큰 변화점을 시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간단하게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이런 이제 로고로 되어 있는데 요 밑에 보면 네이버 앱에 보면 밑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지금 네이버 스토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어떤 서비스가 바뀌었느냐. 이제 나를 알아보주는 쇼핑,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베타 오픈이라고 10월 30일 날 또 지금 공지글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 글을 보기 전에 일단은 초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게 이제 슬로건이에요. 그리고 상품을 이제는 우리가 추천을 해주고 혜택과 프로모션도 우리가 알게 해줄게. 그리고 트렌드 정보도 줄게.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화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표명인데 공지사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지사항이 네이버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다 내용을 읽어보기엔 좀 그렇고 핵심적인 내용만 볼게요. 지금 여기 카테고리라는 것 보면 패션, 남성 뭐 이런 거 보면 약간 카테고리를 모아놓은 쿠팡 느낌이 좀 납니다. 쿠팡 느낌이 일단 좀 나고 있고 검색 영역은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발견의 재미, 다양한 큐레이션이 결국 보여주겠다는 건데 이제 개인화 서비스로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오늘의 행사, 인기 키워드를 다룬 베스트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큐레이션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검색하지 않아도 큐레이션 된 것들, 현재 트렌드인 제품들을 큐레이션 해주겠다. 그 다음에 홈피드, 이게 이제 가장 좀 개인화가 잘 된 것 같죠. 내가 이제 검색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홈피드가 쭉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최근에 검색했던 트렌드를 읽은 다음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도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인가도 나에게 맞춤 형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의 할인가, 그냥 일반적인 할인가가 아니라 내가 구매했을 때 받는 내 할인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개인화 서비스의 하나죠. 그 다음에 가격 비교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있어요. 이걸 잠깐 보여줄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보면 네이버 가격 비교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로 두 개가 지금 공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플러스 스토어고 이게 예전의 스토어예요. 이 예전의 스토어를 가려면 검색을 해야 됩니다. 검색. 여기에서 뭐 털모자를 검색을 한다. 그러면 현재는 잘 안 보는 파워링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가격 비교 이게 예전 거 그대로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순서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요 밑에 보면 가격 비교 요 밑에 요거 바로 밑에 보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똑같이 털모자를 검색을 했는데 이 녀석하고 자, 이 두 개가 동시에 잘 보이나?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던 거하고 자, 이게 가격 비교 예전 겁니다. 오른쪽이. 여기에서 볼 때 요 사이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어떤 게 달라졌느냐? 여기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만 올라옵니다. 여기는 오픈마켓 전체죠. 티몬, 위메프, 쿠팡, 뭐 지마켓, 옥션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옛날처럼. 그래서 검색 기반인 거고 여기는 맞춤형 개인화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털모자를 똑같이 검색을 했지만 순위가 이 녀석이 1등이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안 보입니다. 달라요. 이 녀석은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치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개인화 서비스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가격 비교가 예전 그대로 남아있긴 하지만 조금 다른 모양을 보인다. 자, 그러면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썸네일이 차지하는 면적은 이제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쇼핑을 할 때는 여기에서 글도 읽고 리뷰도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읽어보기도 하고 몰도 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몰 이름이 여기 위에 있고 되게 간소화되면서 이 지면의 글자보다는 오히려 썸네일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고 이제는 눈길이 썸네일에 그냥 바로 꽂힙니다. 그래서 이젠 네이버는 썸네일 전쟁이 시작합니다. 물론 쿠팡도 마찬가지죠. 쿠팡과 비슷한 형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인지하시면 좋겠고 네이버 쇼핑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로 바뀌면서
개인화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한다. 근데 여기에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알고리즘 계산법이 조금 개편됐어요. 이렇게 두 가지인데 예전에 네이버 쇼핑에 있는 알고리즘 계산법이고 이거는 플러스 스토어에 있는 계산법입니다. 여기에서 좌우가 조금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인기도에 있는 클릭수에서 클릭수 찜수라는 찜수가 예전에 네이버 쇼핑에 있었는데 찜수 하니까 또 작업하죠. 막 작업을 합니다. 또 어뷰징을 막 합니다. 빼버렸습니다. 클릭수만 있습니다. 클릭수만. 인기도에서 클릭수만 있고 그 다음에 리뷰 수가 있었는데 리뷰를 많이 보죠. 그 중에 여기에는 리뷰 수 플러스 리뷰 평점이 들어가요. 평점. 그래서 좋은 평점이 있는 게 더 인기가 많다라고 가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상품이 많이 리뷰가 달리면 더 많은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가중치가 인기도에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로디는 똑같은 거고, 예전에 여기는 없던 요게 새로 생겼어요. 뭐냐면 선호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화에 대한 영역이죠. 조금 키워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클릭수 요 밑에 있던 찜수가 사라졌고요. 리뷰 평점이라는 게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호도라는 게 새로 들어갔어요. 선호도는 이제 사용자 연령, 쇼핑 이력 등등 개인화 정보에 대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 개인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쇼핑할 때 이 사람한테 더 많이 노출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개인화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계산법도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리뷰 평점이라 이런 것들이 또 가중치가 있다 보니까 또 과도한 가짜 리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긴 하고 그 다음에 클릭수 찜수에서 클릭수가 그 점수를 다 대체를 하니까 트래픽이 또 성행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차피 이제 사필귀정이죠. 나중에는 없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플러스 스토어가 많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느냐? 플러스 스토어를 가지고 이제 반격을 시작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있죠. 플러스 스토어를 하면서 개인화 서비스를 하면서 또 개편한 게 그룹 상품이라는 게 개편이 됐습니다. 그룹 상품. 그러면서 이 그룹 상품에 AI 구매 선호도 분석 서비스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가장 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룹이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이렇게 메일 보냈다고 하는데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11월에 새롭게 오픈할 서비스 기능들 꼭 확인하세요. 그룹 상품 카테고리 판매 옵션 확대. 이 그룹 상품이라는 거는 각각의 SKU 상품들이 있으면 그거를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노출도를 더 올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카테고리가 좀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190여 개의 카테고리였는데 1000개 이상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되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번에. 이게 뭐냐면, 차례대로 설명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그룹 상품의 판매 옵션의 개수가 이제 최대 3개로 늘었습니다. 쿠팡은 또 반대로 가고 있죠. 쿠팡은 이제 아이템 위너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든 데이터를 묶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이제 옵션이 2개로, 필수 옵션을 2개로 묶어가지고 그거 아니면 등록이 안 되게 막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역방향이죠. 네이버는 플러스 추가를 하는데 쿠팡은 마이너스로 갑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색상도 여기에 이제 레드, 아이보리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색상을 지정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직접 입력하는 기능도 생겼어요. 직접 입력합니다.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주던 그런 색상이 아니라 내 커스텀된 색상이다. 그러면 그걸 또 컬러 테이블에서 고를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룹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룹 상품은 예를 들어 이 물병이죠. 3다수라고 되어 있는데 3다수 2리터 1개, 6개, 12개가 각각 등록된 상품이라고 봤을 때 이거를 그룹 상품으로 묶으면 한 개의 상품처럼 지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도가 2리터짜리 1개인 상품이 20을 가져갔고 6개인 상품이 50을 가져갔고 12개 상품이 30을 가져갔을 때 이게 합산이 돼가지고 인기도 100이 적용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룹 상품이 상당히 괜찮죠. 예전엔 가격 비교 매칭을 자기 아이디 여러 개 만들어서 묶어가지고 상위 노출하고 이런 꼼수가 한참 성행할 때가 있었는데 그거는 꼼수인 거고 네이버에서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었잖아요. 꼼수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네이버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이 나왔던 배경은 일단 한 개인 상품은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라고 치면 12개면 12,000원인데 네이버에 이제 상품 등록을 하려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한가가 있잖아요. 1,000원에서 막 5,000원, 6,000원을 등록을 못 해요. 이 대표 상품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각각 찢어서 이제 묶음 상품으로 여러 개를 등록했었는데 이거를 합쳐줄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죠. 굉장히 좋죠. 그래서 원래 있던 건데 카테고리가 좀 더 다변화되고 1,000개 정도로 늘려졌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상품이 있으면 한번 이제 그룹 상품이 가능한지 카테고리가 가능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지수가 인기도뿐만이 아니라 리뷰 등 이 지수 전체가 합산이 된다는 거죠. 합산이. 이건 네이버의 공식 가이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I 구매 선호도 분석이 들어가면서 나와 유사한 피부의 사람들이 많이 구매했을까 이런 선호도 이제 지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선호도. 건성이냐, 뭐 주름이냐, 잡티냐, 뭐 이런 선호도가 나오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리뷰가 상단에 노출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뷰가 상단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세 페이지 하더라도 구매 호감도를 올리기 위해서 리뷰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리뷰가 바로 가격 바로 밑에 바로 올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것도 4점 이상 좋은 리뷰를 올려준 거예요. 근데 이걸 설정할 수 있는 게 이 센터에 들어가고 스토어 관리 메뉴를 통해서 이걸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설정을 해야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뭐 그렇고 리뷰 작성하면 뭐 이런 거는 뭐 리뷰 작성하면 내가 아직 리뷰 안 다른 것 중에 650원짜리 제일 큰 금액을 거는 사람의 리뷰를 작성하라고 먼저 추천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참고만 하시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업데이트 됐어요. 이거 말고도 더 많으니까 하나씩 또 보여드릴게요. 인기도 등 판매 지수를 그룹 상품을 통해서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더 확대가 됐고 또 그 그룹 상품에 AI가 접목이 되면서 더 많은 노출을 그룹 상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었다. 굉장히 순방향인 것 같아요. 좋은 방향인 것 같아. 근데 쿠팡은 왜 저렇게 역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마다 짜증나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 무료 서비스도 많죠. 무료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스마트 스토어 여기 보면 판매자 정보 본 다음에 이 공지사항을 잘 보면 돼요. 이 공지사항에 여러 가지 지금 설명드린 게 다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라이브 마치면 요걸 한 번씩 정독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스튜디오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게 있어요. 서울 역삼동에도 있고 뭐 촬영 장비도 있고 멘토링 다 해줍니다. 이런 스튜디오가 있어요. 스튜디오. 그래서 촬영을 할 수 있어요. 촬영. 역삼동이고 그 다음에 종로에도 있고 뭐 이런 스튜디오가 있고 부산에도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어요. 부산에도 이런 크로마키 딸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고 광주에도 있습니다. 광주에도 있어가지고 이런 주방용품 이런 것들 할 수 있다가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안타깝게 대구는 없어요. 참 불모지. 참 대구 힘들어요. 대구 힘들어 진짜. 뭘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대구는 불모지입니다. 불모지. 어쨌든 내가 광주나 서울에 있다면 이 상품 촬영을 위해서 스튜디오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이런 스튜디오를 네이버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테리어 용품 같은 것들도 네이버가 직접 꾸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써본 건 아니지만 써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셔라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공유 오피스도 있어요. 공유 오피스도 있습니다. 광주에 있었어. 광주. 근데 이게 매년 모집을 하거든요. 매년 이렇게 룸마다 2개의 업무 데스크가 이렇게 있고 한 룸에 이제 업무 데스크 그다음에 진열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미팅룸도 있고 회의실도 있죠. 그리고 라운지 휴식 공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주에 있어요. 광주에. 그래서 모집 기간은 8월부터 9월 이렇게 모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또 다시 또 모집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 보면 입주 기간은 6개월에 돼 있죠. 6개월. 이것도 무료입니다. 무료. 6개월 또 지나면 다시 모집하고. 그래서 2023년 입주자도 있고 4년 입주자도 있고 뭐 이런 걸 하죠. 쿠팡이 이런 걸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이버는 이렇게 친화적인 이제 판매자 친화적인 내용들을 업데이트하고 거기에서 이제 쿠팡에서 성공했던 사례를 또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롤링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검색 기반의
오픈마켓 상품을 다 끌어와서 보여주던 거에서 탈피를 하고 네이버 상품만 딱 모아서 롤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인화를 적용하겠다. 이게 가장 큰 대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한 변화점은 뭘까? 일단 개인화된 상품 정렬이 되다 보니까 이게 쿠팡의 롤링 시스템을 약간 도입한 그런 느낌이 이제 올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상품만 딱 갖다 놓다 보니까 플러스 스토어에는 예전에는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에 막 있던 것들 있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도 들어와 있고 쿠팡도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낑겨가지고 1, 2페이지에 진입을 못했다가 이제는 네이버만 딱 모아서 하다 보니까 2페이지, 3페이지에 있던 게 1페이지에 진입하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죠. 그리고 가격 비교도 이제 안 합니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는 그게 아직 없어요. 나중에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한 계정을 이제 둘 다 봤는데 유입이 이제는 다변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네이버 가격 비교 사이트만 보다가 이제는 플러스 스토어를 통해서 유입하는 게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예전에 없던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통합 검색이라는 이 유입 경로가 생겼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검색이라는 유입 경로가 네이버 데이터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게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보면 이 하늘색이 이 하늘색인 거죠. 이게 그래서 31일 이후에 이 하늘색 탭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쭉 보면 이 계정에서는 자연 유입이 늘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이제 하늘색 요거죠, 요거.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검색이 요 밑에 주황색 요거죠. 요 두 개가 요만큼이 돼요. 요만큼 막대기가 또 올라가면서 네이버가 조금 활성화된 느낌?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이전에는 하늘색과 주황색이 없었죠. 근데 이 이후에는 하늘색과 주황색이 이제 생기면서 이렇게 바닥을 쭉쭉 만들어주면서 특이한 케이스가 지금씩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런칭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만큼 파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볼 때는 지금은 가격 비교 사이트,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변천사 보면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 결과로 가격 비교해 줄게. 그리고 지식 쇼핑으로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여기에서 이게 싹 사라지고 쇼핑으로 바뀌었잖아요. 쇼핑으로. 그것처럼 이것도 점점 네이버 가격 비교보다는 플러스 스토어가 지금은 아래에 있잖아요. 자, 털모자를 검색했을 때 네이버 가격 비교가 상위에 있고 플러스 스토어가 하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거를 여기다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게 매출이 크거든요. 분명히 이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찜하고 막 쓰는 이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나중에 지금은 미미하지만 아직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직은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양에 대비해서는 조금 미비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제 데이터로는. 그러면 이게 어느 적정선이 되면 우리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위로 가고 그 가격 비교 결과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밑에 오는 그런 시대가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아직 네이버 입장에서도 매출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마이너스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지키고는 있지만 좀 있으면 이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빼고 가격 비교 통합 검색이 보라색인데 이거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가 이건데 이 막대기의 한 절반 정도가 제 데이터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절반은 안 되는 거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눈으로 볼 때. 3분의 1 정도를 지금 벌써 추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절반 정도 되고, 네이버 페이보다는 더 많은 유입이 돼. 내지는 통합 검색보다는 더 많은 유입이 이제 플러스 스토어로 된다? 그러면 왜 안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일전에 뭐 기타 유튜브들을 좀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뭐 당장 설레발 칠 필요 없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순서가 반드시 나중에 바뀔 겁니다. 근미래에 바뀔 겁니다. 2025년 안에는 무조건 바뀔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점으로 이제 서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악덕 쿠팡과는 결 자체가 좀 전 다르다. 네이버는 확실히 셀러를 친화적으로 생각하고 셀러 서포트에 돈을 쓰기도 하고 투자를 한다. 돈만 셀러에게 빨대 꼽아서 쭉쭉 빨아먹는 쿠팡과는 결이 다르다. 그리고 빠른 전산은 완전히 매력적이다.
1억을 가지고 자본을 투입을 하면 2억, 3억도 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고, 쿠팡은 1억을 투자해서 빚이 3억이 되는 구조다. 그리고 검색 기반 쇼핑에서는 이제 쿠팡의 성공을 이제 벤치마킹을 했고, AI 맞춤 서비스를, 개인화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고, 확실히 이제 타겟팅을 통해서 롤링 시스템도 이제 들어올 거다. 그리고 초보들에게도 기회가 오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플러스 스토어가 하단에 있기 때문에 유입이 기존 거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미비하지만 그래도 초보자들인 3분의 1도 되게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 자, 이 페이지에 박혀가지고 선택 클릭조차 못 받던 상품들이 적어도 플러스 스토어에서는 클릭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1페이지 진입 기회도 생기고, 네이버 상품만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게, 너무 초보자들이 쉬운 진입을 할 수 있는 게 조금은 열리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좀 더 활성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 비교 사이트 플러스 스토어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는 하단에 있지만 쿠팡의 실적에서 입증된 것처럼 좋은 건 받아들이겠죠. 조만간 순서가 바뀌거나 대체될 수도 있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검색 기반이 네이버의 또 사명인데 대체까지는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물음표인데, 어쨌든 순서는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신 없는 네이버니까 여기에 차곡차곡 나의 내공을 쌓아놓는 게 충분히 나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학습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더라도 사실 월백반도 마찬가지, 월백보호반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고를 쿠팡 그다음에 오픈마켓으로 확장하는 이제 강의거든요. 대부분의 처음 하시는 대표님들은 뭐 이렇게 네이버 하다가 바로 쿠팡으로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일부 네이버에 정착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선순환을 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수요 공급에 맞춰야 되니까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쿠팡을 좋아하니까 이번에 이제 복리 그로스라고, 실전 복리 그로스라고 쿠팡 강의를 또 런칭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죠. 왜냐면 이제 수요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지금 이번에 네이버의 반격을 하겠다, 선전포고가 된 것처럼 이게 어떻게 이제 펼쳐질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많은 또 판매자들이 네이버에 유입이 돼서 많은 판매를 또 일으켜줘야 네이버에게도 조금 힘이 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내용인데, 준비했던 내용 하니까 벌써 1시간이네요.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뭐 기타 변경 사항까지 뭐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면 또 한 30분 지나갈 것 같아서 이거는 따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2주 격주마다는 라이브를 꼭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계속 그런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어떤 대화를 해드려야 도움이 될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댓글에다가 이런 내용 좀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내용 참고해서 또 다음 영상들, 다음 라이브 주제들 선정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마치겠습니다.